안녕하세요. 서울대 학습컨설턴트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어머님들이 공부 환경 만드는 4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좋은 머리, 아니면 좋은 학원, 아니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위지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의 무제한 사용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실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무제한 사용하게 되면은 밤 늦게까지 새벽 1, 2시까지 막 스마트폰 쓰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또 자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리 학원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더라도 늦게 자고 학교에서 졸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SNS 중독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SNS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된다면 학생의 관심사가 완전히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와서도 SNS를 하고 친구랑 계속 소통하고 이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친구랑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보다 재밌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 공부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멘탈 이슈입니다. 사실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와. 멘탈이 한 번에 흔들릴 수 있고요. 일부 과목의 공부가 너무 힘들어. 혹은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해. 이런 것도 학생의 멘탈을 흔들기 충분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뭔가 학원의 갈등, 친구와 갈등 이런 것들이 학생의 공부를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제가 말한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방치하게 된다면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 번에 공부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학생의 공부는 단지 그 학생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둘러싼 많은 공부 환경들, 생활 리듬이라든지 공부 공간, 그리고 자기주도 시간, 멘탈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만 꾸준한 공부, 높은 성취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치동 어머님들은 이런 공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전자기기에 대한 제한입니다. 전자기기를 주더라도 최대한 늦게 주고 줄 때에도 여러 가지 규칙과 제한을 둠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전자기기의 경우 무조건 허용하는 것보다 학생과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도 11시 정도 잘 때가 되면 반납하는 이런 규칙이 좋고요. 그리고 침실에서는 푹 잘 수 있도록 최대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도 사실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숙제할 때나 조사할 때나 공부할 때 활용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의 경우에는 최대한 공용 거실로 옮겨서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언제까지 숙제를 해야 된다 라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아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야 되냐? 또 이런 건 아니에요. 학생이 내가 해야 될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다 한 후에는 또 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줘서 협의를 통해서 계속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뺏거나 제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가서 학생들이 여기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다 쓰게 해. 그리고 갑자기 이제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스마트폰과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을 잘 관리하고 공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 공간의 경우에는 자유보다는 관리가 되는 곳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죠. 하지만 스터디 카페를 가게 되면 공부를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편하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저도 사실 많이 봤죠.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간다, 이제 바깥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과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최상위 학생, 이미 공부가 완벽하게 갖춰진 학생이라면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를 가서 또 별도의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죠. 갑자기 친구를 만났다던가 오랜만에 만났어.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 잠시 쉬다가 뭐 2-3시간 지났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는 안정적인 공부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누군가 관리해주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효율적이어야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 저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스터디 카페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이유는 스터디 카페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당연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디 나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잘하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든다면 스터디 카페 가서 편하게 공부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중하위권 학생이야, 공부하다가 뭔가 문제들이 많이 생겨, 질문도 해야 돼, 혼자서 잘 못 푸는, 집에서도 사실 공부를 잘 못해, 이런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에 보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의 집중 관리입니다. 저녁 밤 10시나 12시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 끝나고 와서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10시, 11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잘 안 해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시간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활동을 바로 이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집중 관리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치동 어머님들은 밤 늦게까지 같이 옆에서 공부하면서 이 시간에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시간표만 보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거의 매일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진짜 11시 반 이렇게 되는 학생이 있어요. 자, 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하루 이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녁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을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낼 수 있는지가 성적을 잘 나오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화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해줄지도 명확하게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학교 수업을 복습할 건지, 아니면 학원에서 모르는 것들을 다시 진행할 건지, 아니면 내일 있을 수학 숙제나 영어 숙제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공부 계획에 맞춰서 공부할지, 수행평가 할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는 방향을 같이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학생이 이제 대부분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던가 집중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편한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제대로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들을 배정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매칭시켜주고 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직접 이런 것들 다 해요. 실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해라 계획도 다 짜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만 이제 중학교만 돼도 사실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학생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역할이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학원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지원해주는 역할로 바뀌고요.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찾아서 어떤 선생님이 잘 맞고 이 학생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맞춤형 매칭을 잘 해서 이 선생님들과 잘 협력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역할로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통제하려고 하면 사실 이것들을 완벽하게 하기도 어렵고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학생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학생이 이 전문가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의 변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대치동 어머님들은 학생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학생한테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 숙제 지금 빨리 해야지, 복습해야지, 필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반감을 사고 나중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거 학생이 잘하냐? 고등학생 때 정도 되면 사실 이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잘 얘기해서 선생님 이 학생이 필기가 약하고 복습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을 학생이 잘 믿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을 무제한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부 공간은 누군가 관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인가. 세 번째는 학생이 학원 갔다 와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가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 학생의 공부 환경이 어느 정도 공부 환경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학생의 공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다가 학생이 멘탈이 한 번에 무너져? 그럼 한 2, 3주 쉴 수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다? 아무리 학원 숙제를 잘 열심히 해가도 학교에서 계속 줘요. 그리고 공부했던 것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SNS 중독, 친구와 계속 만나기 시작해? 그럼 이제 계속 밖으로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속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걸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